자, 그럼 본격적으로 독서 이론 1번부터 3번 문제들을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합시다. 네, 제일 첫 번째 페이지, 그러니까 2페이지예요. 자, 이번 수능 첫 번째 문제로 나와 있는 독서 이론 지문입니다. 자, 요 얘기부터 먼저 해보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해볼게요. 아주 단적으로 말해볼까? 문제를 접근할 때 말 그대로 문제부터 보는 방법도 있고요. 지문부터 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어떤 친구는 이런 질문을 해요. 선생님, 둘 중에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죠. 근데 선생님이 권하는 방법은 문제부터 먼저 점검을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지문을 보기 전에 문제를 먼저 보면서 내가 어떤 지문을 볼지 예측 작업을 해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은 그 방법을 통해서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릴 거야. 예를 들어 이런 식이지. 1번 문제를 딱 봤어. 윗글을 바탕으로 기억을 답하라는데 밑에 선택지를 보면 뭐 인류의 지혜, 현실로 도피한 무슨 방법을 하기 위해 라고 하는 목표들이 설정이 있잖아. 그럼 이거는 일치 불일치 문제일 테니까 지문 속에서 이런 단어들을 만나면 반가워 하면서 넘어가야 되는 문제겠지. 감이 잡히시죠? 그래서 일치 불일치 문제가 나왔다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두 번째, 보기는 니은처럼 독서하기 위해서 학생이 찾은 독서 방법이야. 반응의 적절성 판단하는 문제야. 그러면 역시 꼼꼼하게 다 읽지 말고요. 문제를 먼저 보는 거야. 첫 번째 문장 정도. 해결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관점이 다른 책들을 함께 읽는 것은 해법을 찾는 방법이다. 관점이 다른 여러 책들을 살펴보기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것과 관련해서 선택지도 빠르게 눈으로 훑어 문제를 파악하기, 비교, 대조하기, 비판적으로 통합하기, 평가 내용을 통합하기, 비판적 판단을 유보하기 이런 식의 말들이 빨리 느껴졌으면 좋겠다는 얘기지. 연습이 되면 이런 포인트들이 빨리빨리 보일 거예요. 자, 어쨌든 니은을 읽은 후에 보기의 활동을 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판단하는 문제라는 거 오케이 판단했고요. 세 번째, 다음은 윗글을 읽은 학생의 독서 기록장이야. 그래서 첫 번째 문장에 나의 독서 대부분은 정보 습득을 위한 것이었지 하면서 1번부터 5번까지 첫 번째 삶을 성찰하는 독서, 두 번째 문학분야에 편중된 독서, 3번에 뭐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독서, 4번에 내면 성장하기 위한 독서 이런 말들이 나와 있잖아. 그러면 독서의 의의와 가치에 대해서 논하는 문제겠구나 판단될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이렇게 1, 2, 3번의 문제만 한 10초? 15초 정도 시간을 할애해서 빨리 먼저 보는 거지. 아, 그러면 지금부터 나는 이런 내용과 관련된 지문을 읽겠구나. 나는 지금부터 독서의 가치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지문을 볼 거야. 그리고 지문 속에서는 그 독서의 가치를 몇 가지 요소들로 하나하나 설명을 해놨을 거야.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의 적절성 판단하는 문제까지 나왔구나라고 판단하고 시작을 하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자, 이렇게 하면 장점은 뭐냐면 문제부터 먼저 봤기 때문에 지문의 시간의 낭비를 조금 줄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요. 오케이?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독서 문제 풀 때 가장 많이 벌어지는 일이 뭔지 알아? 이따가 바로 풀어보면 느낄 거야. 문제를 푸는데 지문의 내용이 기억이 안 나니까 지문으로 다시 가. 이거 뭐였더라? 그런 다음에 다시 또 문제를 풀다가 또 몇 번 선택지 지나고 나면 아 이게 뭐였지 하고 다시 또 위로 올라가. 그러면서 시간을 많이 날려먹거든요. 지금 이거는 내가 집중해야 될 포인트가 뭔지를 염두에 두고 시작하는 거잖아. 그치? 이런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먼저 권하는 건데 자, 하나만 더. 그럼 선생님 지문부터 보는 거 나쁜 방법인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죠. 어떤 친구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선생님이랑 수업했었는데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자꾸 문제부터 보라고 하셨는데 저는 지문부터 보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어. 너 혹시 지문을 한 번에 다 로딩해서 볼 수 있니? 라고 하면 저는 할만해요.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 친구는 굳이 문제부터 보는 게 시간 낭비인 거야. 지문의 내용을 마치 여러분들 그 영상에 찍어놓은 것처럼 머릿속에 로딩해놓고 내가 문제를 풀 때 필요한 부분을 딱딱 꺼내올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친구들은 그러니까 내가 독해력이 좀 된다라고 하면 그럴 필요 없는 거죠. 지문을 바로 읽고 이해한 다음에 내가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면 되는 거니까.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선생님 그럼 저는요 해봐야지 알지. 해봐야지 알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거야. 그렇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는 게 뭐 하는 거다? 우리 클리닉 때 푸는 모의고사 문제라는 거야. 그것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선생님이 클리닉 답지 그 점검표 쓸 때 부탁드리는 게 이거잖아. 단순히 이번 6번 문제를 내가 틀렸어요. 틀린 것의 근거는 이거예요. 이거까지만 해서 끝내지 말고 선생님 제가 이번에는 이런 일을 한번 해봤어요. 오케이? 문제부터 풀기를 한번 쭉 연습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틀렸네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도 괜찮아요. 알죠? 하나하나 점검하지 않더라도. 자, 아무튼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본론을 한번 말씀드렸고 선생님은 어쨌든 설명의 편의성을 위해서 이렇게 문제부터 먼저 보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지문 한번 읽어볼까요? 자, 1번장부터 무슨 얘기를 하는지 봅시다. 키워드 중심으로 쌓아가자. 굉장히 쉬운 지문이야.
어떤 독서 이론도 이 한 장의 사진만큼 독서의 위대함을 분명하게 말해주지 못한다. 사진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처참하게 무너져 내린 런던의 한 건물 모습인데요. 폐허 속에서도 사람들이 책을 찾아가서 서가 앞에 서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 폐허가 된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은 서가 뭐죠? 책들이 놓여있는 장소죠, 그쵸? 책을 읽더라 이거지. 근데 사람들은 도대체 왜 전쟁 상황 속에서 책을 읽으려고 하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이들은 갑작스럽게 닥친 상황에서 독서를 통해서 무언가 구하고자 했을 텐데요 하면서 이제 이 구단이 시작했는데, 그럼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독서를 해야 되는 이유를 설명하겠구나 라고 하면서 자, 작전을 세우는 거야. 지금 1번 문제랑 같이 풀지 아니면 그냥 쭉 로딩을 할지. 오케이? 그럼 선생님은 그냥 쭉 로딩 할게요. 독서는 자신을 살피고 돌아볼 계기를 제공함으로써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를 생각하게 말해주죠. 책은 인류의 지혜와 경험에 담겨 있는 문화유산입니다. 책은 인류의 지혜와 문화, 유산이 담겨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잖아. 그냥 미리 말해볼까? 1번 문제 1번 선택지가 잠깐 방금 지워주잖아. 이런 식이라고요. 문제를 먼저 봤으니까 지울 걸 빨리빨리 지워버릴 수 있다는 거지. 됐지? 아무튼 유산이며 독서는 인류와의 만남이자 끝없는 대화이자 독서는 그러므로 인류와의 만남이 되는 거야. 쭉쭉 설명 따라가자. 독자의 경험과 책에 담긴 수많은 경험들의 만남은 성찰의 기회를 제공하죠. 이렇게 독서를 하게 되면, 만남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성찰이라는 걸 할 수 있게 되고, 그럼으로써 자신의 내면을 성장시켜서 삶을 바꾸죠. 이런 의미에서 독서는 자기 성찰 행위이고, 성찰의 시간은 깊이 사색하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시간이어야 되는 것이죠. 이들이 책을 찾은 것은 다시 원래 질문으로 돌아왔네, 그렇죠? 결국 이들이 책을 찾은 이유는 뭐다? 혼란스러운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만, A가 아니라 B의 구조로 지금 지문이 이어지고 있지. 그러면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지만 이런 식으로 대립과 관련된 얘기가 나오면 이건 출제 요소야. 항상 그래. 오케이? 주관적인 어떤 이론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따지는 거는 분명히 태클이 걸릴 위험이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A는 B와 다른 지점에서 어떤 지점이 다르다라고 설명을 해놓고 그걸 가지고 선택지를 만들어내면 오류 판정 시비가 아예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왜냐면 아니라고 했었으니까. 지문 속에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렇게 차이를 말해주는 지문이 나온다든가 혹은 대조를 하고 있다거나 이런 것들을 보면 항상 집중해 주셔야 돼요. 그럼 무조건 집중 포인트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서 A에서 뭐라고 말했는데 이거는 현실을 외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자신의 삶에 대한 숙고의 시간을 가지기 위해서였다 라고 설명을 했네요. 됐나요? 자, 그러면 놀랍게도 지금 2번 선택지 살짝 봐봐. 현실로부터 도피할. 봐봐. 현실을 외면한다는 말을 뭐로 바꿔서 도피라는 단어로 대체시키는 거 보이죠? 오케이? 도피하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도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며. 잡혔나? 답이 벌써 나왔죠? 개이득이죠? 2번이잖아. 이런 식으로 풀어나가는 게 약간 뭐라면 시간을 아끼는 방법이라는 차원을 얘기하는 거야. 이해됐죠? 아무튼 그게 아니라고 했었으니까 외면과 도피는 비슷한 말로 판단할 수 있다. 이해됐죠? 무슨 말인지? 이렇게 접근을 해서 숙고의 시간이 필요하다. 숙고의 시간을 얘기한 건 선택지 지금 몇 번이야? 4번 보면 자신의 삶에 대해서 숙고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확하게 나왔잖아요. 여기도.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씩 적어가면 돼요. 자, 세 번째 문단 위에서 가봅시다. 여기서 또 뭘 얘기했냐면 또한 독서는요, 자 이제 니은이 나왔어요. 자신을 둘러싼 현실을 올바로 인식하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논리와 힘을 지니합니다. 독서라고 하는 것은 또 현실을 인식하고 그 현실 속에 존재하는 문제를 해결하게 만들어주는 힘을 만들어준다 라고 설명을 했어요. 쭉 따라가 봅시다. 책은 세상에 대한 안목을 키우는 데 필요한 지식을 담고 있어요. 오케이. 책에는 세상에 대한 안목과 지식이 담겨 있어요. 자, 잠깐만 여기서 보면 자, 책에는 이런 게 담겨 있어요. A 파트였지 이게. 책에는 이런 게 담겨 있어요. 두 번째 파트잖아. 그럼 이 선택지도 선택지에 있을까요? 보이죠? 어디 갔어? 시대적 과제를 잠깐만 이거 너무 5번 있죠? 세상에 대한 안목을 키우는 지식을 갖기 위해서 5번 선택지에 나와 있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중요 요소가 선택지화 되어 있는 거 보라니. 오케이? 자, 그래서 계속
지식을 담고 있으며 독서는 그 지식을 얻는 과정입니다. 독자의 생각과 오랜 세월 축적된 지식의 만남은 독자에게 올바른 식견을 갖추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도록 함으로써 세상을 바꾸죠. 세상을 변화시킬 동력을 얻는 거야. 그러니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동력을 얻는 것도 또 책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의미야 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 시간은 책에 있는 정보를 이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정보가 자신의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타당한 정보인지 판단하고 분석하는 것이지. 서가 앞에 선 사람들도 다시 서가 얘기로 돌아왔습니다. 또 정리를 한번 하겠네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책에서 그렇지? 연결되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찾으려고 했다 라고 나왔네요. 자, 1번 선택지에 어디 가니? 3번 선택지가 지워졌을 겁니다. 방금요. 됐죠? 자, 1번 문제가 지문을 읽으면서 동시에 해결됐습니다. 이런 것들도 일종의 작전이라는 거야. 선생님은 지금 1번을 같이 지운 작전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치? 지문을 한 번에 통째로 읽고 푸는 때의 장점, 그리고 하나하나 이렇게 접근할 때의 장점이 서로 다르니까 이런 것들을, 저런 것들을 여러 가지 연습해 보시고 나한테 제일 맞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오케이? 선생님 푸는 문제 방식이 무조건 옳다는 얘기는 절대 못합니다. 모든 문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자, 아무튼 그래서 마지막 단락에서 어떻게 마무리를 했는가 보고 마무리할까요? 독서는 자기 내면을 여행이며 외부 세계 확장이다. 내면으로 여행하는 것이며 외부로 확장하는 게 바로 독서입니다. 두 개의 양면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요. 폐학 속에서도 책을 찾은 사람들은 독서가 지닌 힘을 알고 자신과 현실에 대한 이해를 구하고자 책과 해결하는 시도하고 있었던 것이다 라고 하면서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얘기했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까지 지문의 내용을 받고 모두 다 하나 자연스럽게 풀렸으니까 2번, 3번 마무리하고 넘어가 봅시다. 자, 이거 갖고 가볼게요. 보기는 내용과 같이 독서하기 위해서 학생이 찾는 독서 방법이야.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거. 아까는 대충 읽었지만 지금은 좀 꼼꼼하게 읽어야지 당연히 문제 푸는 거니까요. 자, 해결하려는 문제와 관련해서 관점이 다른 책들을 함께 읽는 것은 해법을 찾는 방법인데 먼저, 자, 지문을 읽는데 보기 안에 먼저 같은 요소가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 이걸 단계별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얘기겠지. 그치?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문제가 뭔지 명확하게 해야 되는 거야. 문제를 명확하게 해야 돼. 내가 지금 뭘 해결하려고 하는 건지. 오케이? 파악하고요. 다음, 이와 관련된 서로 다른 관점의 책을 찾습니다. 두 번째, 서로 다른 관점의 책을 찾는 거죠. 특정 하나의 현상에 대해서 찬반도 있을 수 있고, 뭐 중립적인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새로운 개념을 넣은 것도 있을 수 있어. 어쨌든 찾아. 책을 그래서 읽을 때는 자신의 관점에서 각 관점들을 비교해줘야 합니다. 대조하는데 자신의 관점에서 하라고 했어, 분명히. 오케이? 내 관점에 봤을 때,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이런 거는 이렇게 생각해. 따라가는 것이고요. 또 정보의 타당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또 타당성은 도해야 돼.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일일이 쓰고 있으면서 이렇게 있지만 여러분들은 체크하면서 넘어가면 되죠. 검토하고 평가하는 내용들을 통합하죠. 그래서 통합까지 해야 돼. 좋아요. 그리고 나서 이를 통해 문제를 다각적 심층적으로 이해하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해서 문제를 다각적으로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면서 나아가 생각을 발전시켜서 관점을 재구성하게 되는 거죠. 관점이 재구성되는 거죠. 오케이? A라는 이론이 있어. 나는 그동안은 이게 뭔지도 잘 몰랐어. 근데 이걸 설명해주는 유튜브 두 가지를 본 거야. 그래서 여기서는 이걸 좋은 거라고 말했고 여기서는 나쁜 거라고 말했어. 근데 내가 봤을 땐 나쁘다고 말하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그동안에는 아무런 생각이 없었던 특정한 대상이 나에게 이런 대상으로 다가왔지라는 정리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선택지에서 찾아야 되는 건 반응의 적절성. 1번부터 가볼게. 읽을 책을 선택하기 전에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인식해야겠다. 맞잖아. 그냥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그죠? 안 어렵습니다. 두 번째, 서로 다른 관점을 비교 대조하면서 검토함으로써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서 봐봐. 아까 말씀드렸지. 자꾸 이렇게 여러분들 현혹하는 단어들이 등장한다 이거야. 편협한 건 뭐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쳤다는 얘기죠. 맞나? 그러면 우리가 서로 다른 관점을 대조하면서 비교 대조하면서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건가? 그렇죠. 대상에 대해서 지엽적으로만 알고 있었던 일부분만 알고 있었던 것을 좀 더 넓게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편협한 거 맞지? 자,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날 수 있다? 괜찮죠? 오케이. 자, 자신의 관점에서 비교해보는 겁니다. 자, 그 세 번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서로 다른 관점을 비판적으로 통합화해서 새롭게 구성해야 돼.
비판적 통합이라는 거 아까 얘기했었죠? 통합 얘기했었던 거 그대로 나왔고요. 4번 정보를 이해하는 수준을 넘어서 각 관점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평가 내용을 통합함으로써 아까랑 똑같은 얘기가 나왔네. 그쵸? 문제를 깊이 있게 이해하겠구나. 단순하게 검토하기만 하지 말자 라는 얘기고 5번 보자. 문제에 대한 여러 관점을 다 갖다가 검토하고 또 맞아요. 이것도 다 맞아요. 했던 얘기입니다. 비판적 판단을 유보함으로써 비판적 판단을 유보한대. 유보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죠? 유보하는 게 뭔데? 결정을 지금 당장 내리지 않고 나중으로 미루는 행위야. 그치? 근데 여기서 미루라고 했어? 아니지. 지금 내가 책을 통해서 얻게 된 지식을 가지고 적용하고 새로운 관점을 구성하라고 했잖아. 나중에 알았으니까 일단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볼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정답은 그래서 5번인 거야. 그리고 이 문제가 몇 점짜리 문제야? 3점짜리 문제라는 거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주는 문제야. 자, 마지막 3번 문제 풀고 마무리해볼까요? 3번. 다음은 윗글을 읽은 학생의 독서 기록장입니다. 자, 지문에서, 그러니까 보기에서 무슨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건지를 잘 따라와야 돼. 자, 가보자. 나의 독서 대부분은 정보 습득을 위한 것이었지. 근데 보통 이런 식으로 문장을 시작했다는 얘기는 내가 그 전에 잘못했던 거에 대해서 말하고 싶은 거겠지? 그 전에는 정보 습득을 위한 것이었어. 전에는. 근데 후는 다르다는 얘기겠지. 그리고 이런 식으로 차이점을 만들어냈으니까 이거 별이 그래? 차이점을 만들어냈으니까 여기 바로 출제 요소가 될 거야, 그치? 책의 내용이 그대로 머릿속으로 옮겨져 지식이 쌓이게만 말했지 내면의 성장을 생각하지 못했어. 이제 내가 원하는 건 내면의 성장이야. 책을 읽으면 무조건 배우고 익혀서 머릿속에 때려 박는 것만 생각했는데 책을 읽고 나를 바꿔야겠어 라고 생각해서 윤동주 평전을 읽으면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이 시간이 나에 대해 사색하며 봐봐. 또 대치됐지? 사색한다는 게 뭐 하는 거야? 성찰한다는 거잖아.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얘기인 거야. 그렇죠? 사색하면서 삶을 갖고는 소중한 시간임을 느끼고요. 오늘 나는 책장을 넘기면서 여행을 떠나보려고 해. 자, 여행을 떠나겠다는 얘기는 진짜로 여행 간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진짜 가는 게 아니지. 뭐 하는 거야? 이걸 하겠다라는 거죠. 비유적 표현입니다. 그렇죠? 난 실제로 책 속으로 여행을 떠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난 지금 당장 읽을 거예요. 자, 가보자. 1번부터 맞는 거 찾는 거야. 삶을 성찰하게 하는 독서의 가치를 딱 깨닫고. 맞나요? 아까 말했지. 사색이 성찰이라고요. 성찰하게 되는 거 맞고 반 끊어서 오케이. 이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였다. 실천하는 모습을 어디서 찾을 수 있는데 여행을 떠나기 때문에. 됐잖아. 1번 자연스럽게 나왔죠. 오케이. 1번 잡았고요. 2번 가봅시다. 자, 현혹되지 마세요. 문학 분야에 편중되었던 습관을 버린다? 참고로 이런 질문 속에서 문학 분야에 편중됐던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보 습득에만 편중된 건 문제라고 삼았죠. 됐죠? 2번은 다른 얘기를 해줬고요. 3번 독서를 지속적으로 실천하지 못한 태도. 독서를 내가 그동안 열심히 안 했다라는 얘기를 지금 자신의 비판처럼 잡고 있는 겁니까? 아니요, 딴 얘기죠 이거는. 4번 내면의 성장을 위한 도구로서의 독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는 독서? 그럼 내가 뭐 책을 전자책으로도 읽고 그치? 유튜브로도 그냥 듣기로 읽고 이렇게 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 잘못된 얘기. 5번 개인의 지적 성장에 머무는 독서의 한계를 지적하고 타인과 경험을 공유하는 타인과의 경험 공유. 지금에서 말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1번부터 5번까지 다 좋은 얘기들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다 좋은 얘기고 훌륭한 얘기들이고 가치 있는 얘기들이지만 우리는 독서 기록장에서 여기에 대한 반응의 적절성을 찾는 문제니까 이것과 연결된 내용을 찾는 거고 이 연결된 내용은 사색해야겠다, 실제로 해봐야겠다 였으니까 두 가지를 포커스로 잡아서 1번 선택지 답을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고생 많았어요. 이렇게 몸 푸는 문제 한번 사르락 풀어봤습니다. 자, 좀 쉬었다가 뒤쪽으로 넘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빡세고 머리 아픈 문제들이 등장하기 시작할 거야. 자, 그런 문제를 한번 접근하는 방법을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자.